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로스쿨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첫 번째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로스쿨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도 물론 중요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인지 자,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리딩에 가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스쿨의 리딩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책이 아주 두껍고 리딩의 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리딩에 투자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리딩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신문을 읽어라입니다. 신문을 읽는 이유는 우리는 일단 그 리딩에 익숙해져야 해요. 책을 전혀 읽지 않다가 책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이런 연습을 전혀 하지 않다가 아무리 영어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면 그 리딩의 양에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세컨 랭귀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써온 학생들도 리딩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리딩을 습관처럼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유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신문을 읽다 보면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와 정치에 가장 노출이 잘 돼 있는 곳이 신문입니다. 나는 법을 공부하는데 내가 왜 국회를 알아야 되고 정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법 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의 시작은 바로 국회입니다. 법과 정치는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노출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리딩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해서 원서나 소설책 같은 거를 많이 붙잡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많이 쓰고 했던 방법을 추천드리자면요. 저는 어떤 강의의 스크립트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로스쿨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강의의 스크립트를 구해서 읽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유용한 강의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강의 안에서 쓰는 표현들, 너무 좋은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표현들이 그 강의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듣다 보면 아주 좋은 어휘들이 쓰이는 경우도 많고 그 어휘뿐만 아니라 어떤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같은 거에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의 스크립트를 구해서 그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법대에 들어가서 엄청난 양의 리딩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또 모든 과제가 다 에세이식으로 라이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라이팅 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강의는 구어체가 아니라 다 문어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미드나 이런 데에서 보면 많은 구어체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구어체보다는 정말 그 로스쿨에서 쓸 수 있는 문어체들, 과제를 하는데 쓸 수 있는 문어체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준비가 덜 되었다면 정말 로스쿨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업은 본인이 해온 리딩을 바탕으로 토론이나 질문?
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수업을 생각하시고 가시면 정말 큰 우산이고요.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그거를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던가, 내가 읽은 부분은 이런데 이건 뭐야?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발표를 많이 하고, 선생님은 주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다인 수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양의 발표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교육을,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다닐 때에는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괜히 잘못 아는 척을 했다가 왕따를 당하거나 잘난 척한다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알아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른들이 항상 겸손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저한테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겸손해라라는 것이 어떨 때는 참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겸손해라라고 제 아이한테는 가르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스템에서는 겸손하다라는 건 즉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게 있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들고 저 아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대답을 못하면 로스쿨 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얼마나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표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하고 손을 들고 말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손을 드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리 이 연습을 하고 온다면 조금 더 학교 생활을 하는데 편하지만, 만약에 발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로스쿨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하고 와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로스쿨, 해외에서 로스쿨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조금 준비하고 가시면 아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로스쿨을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갖추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는지, 또는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